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작년 대선 때는 뭐 아시다시피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결과가 뭐 안 좋아서 그러긴 상임 하죠. 선대본부장 네, 네.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시민들께서 또 저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뭐였냐 하는 뭐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났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 그 해외에 좀 자주 다녔습니다. 세계적인 이 변화 또 이 글로벌한 부분을 어떻게 부산의 미래와 접목시키는데 좀 나름대로 영감도 얻고 또 공부도 하고 견문도 넓힐 겸 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또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뭐 이런 쪽으로 자주 좀 다녔습니다.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시네. 또 뭐 한잔 하시죠. 아이고.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국정원 뭐 댓글 사건 작년 네. 대선 직전에 저저부터 계속 구국면이 이어오다가 또 뭐 NLL 뭐 문제대로 했다가 최근에는 또 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뭐 내라는 모 사건까지 겹쳐가지고 전국이 참 이렇게 좀 남마처럼 이제 꼬여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면 자체를? 우선 이 국정원 댓글 네. 사건은 네. 저는 뭐 그야말로 이 심각한 민주주의의 도전이다.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예, 얘기하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기 뭐 의원 문제도 있지만 좀 그에 못지않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국정원의 이 댓글 사건도 상당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 다른 국기문란적 수준의 큰 사건이다. 근데 최근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돈 않았다. 받은 적이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국정원의 그 댓글 사건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당선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임무는 법을 수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정원이 법을 어겨서 있지도 않은 야당 후보를 자격 용공 또 심지어 아주 그 입에 담지 못할 지역 감정까지 조장하는 네. 그래서 선거에 이용하는 예. 이런 것을 보고 나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 한다는 것은 이런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말씀 아니냐. 이미 보도된 내용이나 검찰의 발표 내용으로 보면 국정원 관계자들이 댓글 다른 그 사실 자체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몰랐지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러나 드러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사과할 부분 네, 사과하고.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청와대도 나서고 그리고 그 진상이 규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엄중 처벌을 하고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개혁적인 조치를 가시적으로 취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부산시장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여러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민주당의 주요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제 거명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주변에서 출마 권유를 사실 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출마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과연 이 시점에서 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이 맞느냐, 또 제가 시민들이 보기에 과연 그 영향을 가졌느냐. 제가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의 선택을 받았으면 아마 출마 선언을 제일 먼저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어떤 환경이 온다면 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시장으로 나서야 될 분들은 최소한 자기가 그 시장으로 나설 때 부산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 성과, 예, 또 노력이 좀 전제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현 정부에서 뭐 신공항을 좀 이렇게 뭐 가덕도나 이 부산 쪽에 이렇게 뭐 입지를 이렇게 결정을
뭐 하려는 것 같습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걱정이 많죠. 아, 그 최근에 그 국토 건설부 네. 산하의 교통연구원에서 네. 이 신공항과 관련된 이 수요조사를 하겠다. 네. 근데 그 수요조사 결과를 내년 8월에 발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내년 최근 뭐 8월이면 지방선거 부산선거를 끝나고. 그럼 내년 8월이면 벌써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거든요. 조기에 정권이 힘이 있을 때 정권 초기에 이거를 바로 그 로드맵을 가지고 실행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죠. 애정이 있다면은 타당성 조사도 아니고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수요 조사를 그때 가서 발표하겠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또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1년 있으면 총선이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지방선거 전에 부담스러워서 지방선거 직후로 밀어놓고 앞으로 1년 곧 몇 개월 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이 지역 간의 여러 가지 경쟁이나 또 갈등 어떻게 조절하겠습니까? 임기는 3년차, 4년차로 넘어가는데요. MB 정부에서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사실상 안 하려고 한 것 때문에 뒤로 미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도 지금 그 발표되는 이 타임 스케줄로 보면요. 신공항 문제를 너무 느슨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 할 의지가 과연 있느냐? 의지가 없다. 이 신공항을 위해서라면 저는 여당 시장보다도 오히려 야당 시장이 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강하게 압박할 수 있고.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임기를 놓고 부산시장은 자신의 임기를 내놓고 그렇죠. 쉽게 말해 직을 걸고. 직을 걸고 또 대통령은 뭐 임기는 채우시겠지만 만약에 이 신공항이 공약대로 안 지켜진다고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데미지를 입는 시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정치적 데미지와 좋다 걸고 한번 해보자. 이제 현 시장께서 이제 내년에 이제 3선 임기를 다 하시면 이제 10년을 이제 재임하고 이제 물러나게 되시는데. 그 내년이면 꼭 이 20년이죠. 민선 네, 단체장 네. 출범했는데 꼭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네. 그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허 시장께서 꼭 절반의 10년을 그렇죠. 사실 그 새누리당의 그 단체장이 독점해왔던 20년 세월 동안 네. 부산은 그야말로 사람이 떠나가는 도시가 되어버렸거든요. 네.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고통지수가 출생률도 최저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도율도 전국 최상위고 재정 자립도 안 좋은 거는 가장 1등 아니면은 그 상위에 랭크된 이 부산의 현 주소 중에서 그 고통지수가 최고 높다는 것은 한마디로 살기 힘든 도시가 그렇죠.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20년 추락하는 부산의 20년 동안 절반의 임기를 그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뭐 허 시장님의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결과로서 결과로서 얘기를 하고 있다. 예. 그럼 뭐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시장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예. 내가 딴 건 몰라도 이때까지 예를 새누리당 일당 독재가 나왔던 폐해를 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살고 싶은 도시 부산으로 만들자.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자 하는 그 한마디로 청사진의 핵심이 있고요. 그러면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 또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려면 결국은 발전과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발전의 동력, 발전의 모티브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사실 이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요소와 글로벌한 국외적 요소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적 요소는 근본적인 지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100대 기업이 한 군데도 없는 정도로 기업, 부산 기업의 역량이 이렇게 부산 발전의 모티브를 찾기에는 지금 역부족인 상황이죠. 근데 중앙정부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을 지방의 발전에서 찾았거든요. 그렇죠. 각종 국정 그 목표 또 그 정책 실현 모든 중심에 이 지방 살리기, 국가 균형 발전, 행정 수도 이전, 실제로 세종시로 뭐 좀 변형이 됐습니다만 되었고요. 서울에 있는 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 가족들까지 다 지방으로 내려오게 하는데 그 얼마나 저항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을 5년 내내 설득하고 어떨 때는 설득이 안 되면 그 좀 뭔가 대통령의 또 중앙정부 힘으로서 눌러서라도 또 인센티브도 주는 유인 효과도 하면서 전부 다 공공기관 180개를요 전국에 골고루 다 그렇죠. 이전하도록 정했고 또 지금 늦지만 그걸 차곡차곡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이명박 정부로 돌아오면 수도권 중심주의로 완전히 또 흘러버렸죠. 회개했죠. 예? 뭐 완전히 회개했어. 다른 시도도 있는데 부산만 도드라지게 어떻게 또 예산을 그럴 수는 따올 수 없는 있습니까? 거고. 그럴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한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 부산 발전의 패러다임, 그 어떤 동력을 어디를 주로 찾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국외적인 글로벌한 영역에서 그 모티브를 저는 찾아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에 나와야 된다. 국외적인 모티브가 국내의 모티브를 더 견인해서 이것이 시너지를 이루면 부산이 정말로 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좀 글로벌한 능력의 시장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까지 하신 말씀을 이제 요약하자면은 자생적으로 발전의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발전의 동력을 이제 막 중앙 정부나 중앙 국내적 차원에서 어떤 뭐 기업들의 정책적 이전이나 뭐 이런 거를 바라지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근데 현실론으로 이제 우리가 맞습니다. 들어왔어. 이 지역에서 새누리당과 이제 맞짱 떠서 이제 이길 수 있는 결정적 계기는 이제 야권에서 이제 단일 후보. 네. 지금 야권 연대는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좀 많이 좀 와야됐고 거기다 뭐 또 우리 또 안철수 의원께서는 또 내년 선거에 뭐 독자 후보를 내시겠다고 해서 어찌 보면은 전반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기운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 소국면으로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권 단일 후보 내년에도 과연 뭐 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연대해서 반새누리당 단일 전선으로 이렇게 전선을 그 싸움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아직 당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안철수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안철수 세력과 기본적으로 저는 연대해야 된다. 뭐 다른 야당은 지금 뭐 고려하지 말기로 합니다. 그래서 통합지 못하면서 또 이런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 연대는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끊임없이 추락해왔던 이 부산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 새누리당 일당 독점을 깨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2등을 위한 싸움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장을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시장을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되죠. 마치 말이지 2등을 위한 경쟁이 그런 양상으로 가서는 다 망한다. 이기는데 힘을 합치는데 어떤 저 분열적 요소도 저는 있을 수 없다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당 후보와 그 안철수 세력의 후보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경선을 통한 단일 후보가 만들어져야 된다. 또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뭐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 안철수 의원께서 독자적인 행보를 강조하는 듯이 보이는데요. 글쎄 뭐 그렇게 독자적인 행보로 하는 것이 저는 뭐 새정치 브랜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그 저 흔히 말하는 이제 부산 친노의 이제 핵심 중에 한 분이신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선 후보와의 관계도 뭐 부산에 있는 다른 어느 분보다도 가깝고,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러는데 뭐 좀 이제 친노 그룹이 좀 폐쇄적이고 좀 배타적이다, 이런 뭐 지적도 없이 아니한데. 어려운 질문 때문에 먹고 하면서. 예. 그러면 있는 진노가 그럼 뭐냐, 누구냐,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과 또 참여정부 때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했던 역할을 했던. 역할을 했던 분들을 막 통칭해서 진노라고 한다. 진노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근데 진노라는 이 분들이 저는 어떤 고정되거나 또는 정체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확대되고 또 발전해 왔다라고 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시절에 29.9%. 9%. 문재인 후보 39.9%. 2002년에. 그 희한한 99. 예. 그러니까. 그 30대 40으로 네, 이렇게 네. 10%라는 장족의 발전을 10년 사이에 딱 10년 만이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한 그것은 친노가 예를 들어서 배타적이라든지 폐쇄적이라든지 이런 면만 왔다면 과연 그 문재인 후보가 후보도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고 후보가 되다더라도 부산에서 어떻게 40%라는 그런 그 괜히적인 득표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떤 일정한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 좀 배타적으로 이 자체가 관계 자체가 주는 어떤 배타성과 또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점들은 저희들도 고쳐 나갈 부분 고쳐 나가야죠. 최근에 그 새누리당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그 이제 40대 젊은 의원들께서 상당히 이제 뭐 저기 약진하는 모습,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뭐 1등도 40대고 또 3등도 40대고 1, 3등을 합치니까 다른 후보들 중진 의원님들 다 합친 것보다 뭐 배, 세 배 이런 정도 압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부산 시민들께서 이 여당의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40대의 의원들을 주목하느냐. 이것은 결국은 이 부산시장의 리더십이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예, 바뀌어야 되고 좀 젊어졌으면 좋겠고 에너제틱하게. 젊다는 게 그런 메시지다. 이런 시장상을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그 긍정적인 시민들의 어떤 그 바람이라고 보고요.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미래의 부산 20년을 놓고 여야가 한 40대끼리 한번 진검승부를 해보는 그런 한번 판이 만들어지는 것도 뭐 부산을 위해서 아주 예, 부산을 위해서도 좋은, 나는 동적인 부산을 만드는 데서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뭐 개인적인 그런 제이콘에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집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데는 여기 저희가 조금 좀 멀리 왔습니다. 예. 강서구 명지 예, 쪽에 예, 있는 예. 이 저 금호의 집이라는 예, 집인데 예.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이 집을 강추하셔서 오늘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뭐 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뭐 가끔 들르시던 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고 그 이거까지 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하셨듯이 이거 금호의 집은 가그 2000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강서에 출마하셨을 때 제가 비서로서 이렇게 모시고 운동을 했지만 그때 가끔씩 들르셔서 회를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 맛있게 드셨던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고 제 지역과 또 사하고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요 사에서 주로 뭐 밥을 먹습니다만 이곳 사장님도 뭐 사 출신이시고 근데 이 얼숙도도 보고 또 사 전체를 여기서 보면 제일 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사 발전에 대한 구상도 또 가다듬는 그런 또 개인적으로 아주 자주 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맛을 물어봤는데 그래서 말씀하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해맛이 더 맛있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예.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런 기회를 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